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요? 10년 전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웃음.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남진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팔목 안쪽 삼각형 모양의 점 3개까지 똑같은 그 남자는 정말 제 남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은 타인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등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한 남자가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는지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해가 아닙니다. 거대한 음모 속에서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과연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설아입니다. 통영수협에서 수산물 경매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머니 지인분의 추모 전시를 보러 남해섬 해양생태센터에 왔습니다. 딸 하은이와 함께 말이죠. 하은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해요.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엄마, 여기 되게 좋네요. 하은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란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센터 입구로 들어서면서 안내 데스크를 지나치는데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뒤돌아보니 데스크에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네임택에는 해양 안전 안내인 노재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태풍 속에서 사라진 남편 남진우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눈빛도, 목소리 톤도,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남진우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나지금이 없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추모 전시 관람하러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진우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남진우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그가 손짓하는 모습까지 남진우와 똑같았습니다. 오른손 검지로 방향을 가리키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도 말이에요. 전시실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하은이는 열심히 전시 패널들을 읽어가며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남진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진우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 그걸 증명했죠. 전시를 다 보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코 옆의 작은 점까지도 남진우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센터를 나서면서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아빠랑 닮았나요? 하은이는 아빠를 사진으로만 알고 있지만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봅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의 묘한 공기를 감지했을 거예요. 그냥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폐장 시간이 언제죠? 하은이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센터 운영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저녁 무렵 다시 센터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드문드문 빗방울이 철제 난간을 때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 태풍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진우가 마지막으로 나간 그 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닮은 타인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보내고 혼자 왔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진우인지 아닌지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센터 앞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걸음걸이까지 진우와 똑같았거든요. 어제 그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였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사죠. 그가 고사하는 모습도 진우와 똑같았습니다. 항상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했던 진우의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진우가 즐겨 마시던 것과 같았어요. 설탕 2스푼을 넣고 천천히 젓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을 잃어서요. 7년 전에 바다에서 구조됐는데 그때부터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컵을 젓는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센터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노재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7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실종된 지 10년이 됐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조될 때 상황은 어땠나요? 어부분들이 발견하셨대요. 의식을 잃은 채로 부유물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년 전에 실종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팔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진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진우와 너무 닮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슴 속에서 진우의 이름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으면 그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어떨까요? 죄송한데 가족 사진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호기심이 이긴 듯 그가 물었습니다. 가방 속에 진우의 사진이 든 지갑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어요. 네, 있어요. 딸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제 함께 오신 분이 따님이시군요. 되게 예쁘던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예뻐하는 표정이 진우가 하은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어요. 카페 밖에서 하은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모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저희를 지켜보는 하은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기 제 딸이 와 있네요. 잠깐 다녀올게요. 밖으로 나가서 하은이와 마주 섰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랑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요? 하은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 근데 엄마, 저 사람 보면 이상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죠? 하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혈연의 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다시 카페로 들어가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음료를 마시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네요. 그가 고개를 젓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던 저의 마음과 달리 그는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혹시 꿈에서라도 누군가가 나오거나 하지 않나요? 가끔 바다 꿈을 꿔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일까요? 아니면 하은이의 목소리일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혹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가 먼저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진우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봤었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람이 아빠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근데 엄마가 그 사람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아빠 사진 볼 때와 똑같아요. 하은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관찰하고 있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우의 유품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우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옷가지들과 함께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실종되기 직전까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서 기다리게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좌표 지점이 재윤이 구조된 곳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내일은 그 좌표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단서를 따라가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우의 유품 상자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뒀던 기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낡은 지갑 속에서 우리 가족 사진이 나왔고 열쇠고리에는 하은이가 유치원 때 만들어준 작은 클레이 하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좌표 옆에 내가 없으면 지하 1층이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오래된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자세히 보니 해양센터와 연계된 자료 보관소였어요. 엄마,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하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메모들을 보고 있어. 혹시 비밀번호 같은 거 없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라면 우리만 알 수 있는 숫자를 썼을 것 같은데. 하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우는 중요한 비밀번호를 만들 때 항상 가족 관련 날짜를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한 날, 하은이가 태어난 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 맞을 수도 있겠다. 메모를 다시
자세히 보니 숫자들이 희미하게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지워진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은이와 함께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주말이라 하은이도 함께 갈 수 있었어요. 바다 위를 가르며 달리는 배에서 바라본 섬의 모습이 10년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저기에 뭔가 있을까요? 하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진우를 닮은 눈빛이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가 왜 그 메모를 남겼는지는 알아봐야겠어. 배에서 내려 보관소로 향하는 길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해상풍력발전소 기초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로 회사와 심하게 다투던 날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업무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해. 그때 진우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며칠 후 태풍이 왔고 진우는 그 밤에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해상 사고라고 처리됐지만 이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보관소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자료 열람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제 신분증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급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표정이 이상해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경비원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단순한 자료 열람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한설아 씨 맞으시죠?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반자는 1층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야 해요. 전화를 끝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왜 하은이는 함께 들어갈 수 없는지 이상했지만 따져 묻기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은아, 엄마가 빨리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하은이를 1층에 남겨두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남긴 단서를 따라온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하 1층에 도착하니 김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번호가 매겨진 보관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진우의 메모에 적힌 번호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번호를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보관함 앞에는 전자키패드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만 아는 비밀번호를 써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해봤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은이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빨간 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한 날짜를 입력하니 초록불이 켜지며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관함을 열자 두꺼운 파일과 USB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서 펼쳐보니 해상풍력발전소 공사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안전기준 위반 사례들과 은밀한 거래, 예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설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려다 위험에 빠졌어. 이 자료들이 증거야.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너무 위험해.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메시지에 눈물이 났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자료를 믿을 만한 기자에게 전해줘. 그리고 하은이에게 아빠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간 거라고 말해줘. 진우는
단순한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려다 누군가의 의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재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진우라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파일을 다시 보관함에 넣고 USB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니 하은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 경비원이 저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진우의 실종에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었고, 재윤이 정말 진우라면 그의 기억 상실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재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아직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보관함 앞에서 숫자 키패드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말했던 우리만 아는 날짜가 무엇일까요? 결혼기념일도 하은이 생일도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진우와 제가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2월 12일, 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죠. 02일이 숫자를 누르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보관함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작은 방수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세광의 양 내부감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진우가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기부금으로 위장한 안전예산 전용 내역, 해상 구조물 철근량 의도적 축소, 폐기물 불법 해상 투기 현황까지. 일반인이 봐도 명백한 부정행위들이 빨간 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고발 예정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진우의 이름이 한 번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해상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었어요.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려다 누군가에 의해 제거당한 거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그 카드가 사용됐다고요? 낮고 빠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재킷 안쪽 주머니 깊숙이 숨겼어요. 보관함 문을 닫고 전자키패드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왔을 거야. 빨리 찾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복도 중간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계단으로 들어섰어요. 계단은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니 하은이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하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빨리. 하은이의 손을 잡고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희가 나가는 걸 보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문 밖으로 나간 후였습니다. 밖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뭔가 일어난 거예요? 응. 아빠가 남긴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 그런데 그걸 누군가 막으려고 해. 항구로 향하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관소에서 몇 명이 나와서 저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배가 몇 시에 떠나죠? 항구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6시 10분이 마지막이에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간신히 시간에 맞춰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발하면서 섬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위험했던 거죠?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웠나 봅니다. 응, 조금 위험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배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봤습니다. 작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우의 진실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럼 아빠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빠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위험에 빠진 거야.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를 당한 거였으니까요. 그럼 센터에 있는 재윤 아저씨가 정말 아빠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영상 파일들과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해 보니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야. 세광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설아야, 미안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 바다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 영상 속 진우가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은이에게 아빠가 옳은 일을 하다가 간 거라고 말해줘.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해줘. 영상이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용감했구나. 응.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윤이 정말 진우라면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지낼 수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재윤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믿을 만한 기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안전이었어요. 오늘 보관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아직도 그들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은이는 이미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리 카드를 다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 파일 중에서 설아에게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파일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듣게 될 진우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화면에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밤샘 작업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고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설아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빠진 거겠지. 진우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음성에 눈물이 났어요. 세광해양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전 기준을 깎아먹었고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렸어. 부사장 강도식이 모든 서류를 조작했다고. 강도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세광해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해상 플랫폼이 붕괴됐을 때 기억하지? 작업자 5명이 사망했던 그 사고 말이야. 그 사고를 기억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보도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했었거든요. 사실은 구조물 설계에 문제가 있었어. 철근량을 줄이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이하로 했거든. 그런데 모든 책임을 구조물 설계 검토 담당자한테 떠넘기려고 해. 진우가 바로 그 검토 담당자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책임을 진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이 메모리 카드에 모든 게 들어있어. 강도식이 섬 북쪽 등대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마 입막음을 하려는 것 같아. 화면, 속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설아 내가 마무리해줘.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하은이에게 아빠가 옳은 일을 하다가 간 거라고 말해줘. 진우가 우리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설아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어서.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구나. 응. 아빠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해상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었어요. 세광해양의 부정을 폭로하려다가 제거당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윤이 정말 진우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강도식과 만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친구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섬 북쪽 등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무작정 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오늘 보관소에서 겪은 일을 보면 그들이 아직도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진우가 나타나 고마워, 설아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재윤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윤이 정말 진우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가 진우라면 10년 동안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아온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싶어 받았는데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설아 씨, 가져간 것 돌려놓으세요. 말끝의 비웃음이 스피커를 긁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아시잖아요. 어제 가져간 메모리 카드 말입니다. 48시간 안에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자료를 가져간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얘기인데요. 따님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은이까지 위협하다니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숨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깨워서 당분간 외할머니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재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당신의 진짜 이름은 남진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재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보세요. 가방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재윤이 사진을 보는 순간 관자놀이가 움찔거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남진우였어요. 10년 전에 실종됐죠. 그런데 왜 저에게? 당신이 남진우와 똑같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습관까지도. 재윤이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젓고 있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진우와 똑같은 습관이었어요. 혹시 팔목 안쪽에
점 3개가 있지 않나요? 재윤이 놀란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작은 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진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재윤의 손놀림이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놓더니 머리를 감추러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윤이 눈을 감고 통증을 참아내는 것 같았어요. 등대, 낡은 등대가 떠올라요. 어떤 등대인가요? 섬 북쪽에 있는 누군가와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었어요. 같이 가봐요. 거기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카페를 나서기 전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모리카드 사본과 현재 상황을 설명한 파일을 첨부했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함께요. 하은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위험하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등대로 가는 길에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길이 익숙한 느낌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섬 북쪽은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투성이 해안과 오래된 등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등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재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등대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과 신문지, 조각들이 보였어요. 재윤이 등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요. 조심하세요. 계단이 낡았어요. 등대 꼭대기에서 바라본 바다가 험악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거친 바다였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대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오는 소리였어요. 누가 올까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검은색 SUV 세대가 등대 앞에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등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설아 씨, 위험해요. 저들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재윤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뒷문이 있나요? 등대에는 출입구가 하나뿐이에요.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설아 씨, 나오세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였어요. 재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뭘 하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재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재윤이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1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대 계단 아래에서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여러 명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윤이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한설아 씨,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얘기합시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음성이었어요. 누구세요? 세광해양 부사장 강구식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왔어요. 진우의 메모리 카드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진우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며 그를 마주 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뒤에는 부하 직원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남진우 씨. 강도식이 재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노재윤으로 살고 계신가요? 재윤이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헐떡였습니다.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누구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이잖아요. 해상 구조물 안전 검토 담당이었죠. 강도식의 말에 재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나 둘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해상 구조물 부실 공사. 그래요. 이제 기억나나 보네요. 그때 당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회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윤이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기억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날 바다로 떨어뜨렸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10년 전 이 등대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날 밀어서 바다로 떨어뜨렸다고요. 강도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원격 녹음 기능이 켜졌어요. 그때는 회사가 먼저였어요. 당신이 그 자료들을 공개했다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였거든요. 강도식이 실언을 했습니다. 뒤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사장님, 말씀을 조심하셔야.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나갈 사람들도 아니니까.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셨죠? 남진우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재윤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상 플랫폼 붕괴로 5명이 죽었는데 그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고 했죠.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어요. 어차피 당신은 설계 검토 담당이었으니까. 강도식의 자백이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양이었어요. 부사장님, 아래에서 소리가.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는데요. 강도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당신이 경찰을 불렀나요? 증거를 미리 전달해뒀거든요. 메모리 카드 내용과 현재 상황을 모두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오는 소리였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10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을 텐데. 강도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재윤이 몸으로 계단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도식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등대 아래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경찰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으니 모두 나오세요. 파도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들이 등대를 비췄습니다. 붉은 경광등도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강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네요. 재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들이 등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식과 부하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부사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도식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수 없을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의 자료들과 방금 녹음한 자백 내용이면 충분할 거라고요. 재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설아야.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이제 기억이 다 돌아왔나요? 대부분은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흐릿한 부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등대에서 내려오며 하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돌아왔어. 하은이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빨리 보고 싶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파도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밤이었어요. 재윤이 아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려.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시간과 기억을 뛰어넘어 이어진다는 거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광해양의 다른 임직원들과 연관된 사건들. 그리고 진우의 치료와 적응 문제까지요.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도식은 구속됐고 세광해양의 회계와 공사 기록들이 모두 재검증에 들어갔어요. 언론에서는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피해 하은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는 소소한 일들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기억의 일부분은 여전히 흐릿했고 가끔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설아야, 이거 봐. 진우가 오래 비어있던 공책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뭘 그린 거예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쉼터예요.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림 속에는 파도 소리를 담은 듯한 둥근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조용히 추모할 수 있는 바다의 방이었어요. 다시 건축가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진우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뭐라고 소개할 거야? 10년 동안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용감한 아빠라고 할 거예요. 하은이의 말에 진우가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웃음이 여전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하은이가 세 사람의 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식탁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거죠? 응.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겠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우리도 함께 견딜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진우의 옛 넥타이핀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조각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 그거 결혼할 때 설아가 선물해준 거죠? 네, 맞아요. 진우가 넥타이핀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매일 매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 소리가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어요. 진우를 다시 데려다 준 바다였으니까요. 법정에서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중요한 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것, 진실이 밝혀진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한 것 말이에요. 설아야, 고마워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혼자 기억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세 사람이 함께. 그날 등대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손의 온도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누구도 그 따뜻함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진우가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빼앗아 가지만 사랑만큼은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반복해서 해안을 적시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